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전부터 모시고 싶었던 국내 오디오 평론의 이 거둔 이종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벌써부터 한번 이게 우리끼리 또 모신다는 표현 이런 거 좀 상투적인 표현 말고 같이 자리 한번 하고 유튜브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좀 샘튜브에서도 좀 같이 모습을 좀 같이 좀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됐네요. 거두라고 하니까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큰가요? 오래 하셨죠? 지금 올해 평론가 생활 몇 년째세요? 20년 좀 넘죠. 좀 넘는 게 아니라 많이 더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오디오는 이제 20년이 좀 넘고 네. 그 전에 재즈 평론까지 합치면은 그렇게 하면 더 오래됐고 30년 넘은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쓰시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작업은 이제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 샘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소설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좀 안 돼서. 지난번에 그래서 네가 왜 안 불렀냐 이런 얘기신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책을 2권을 거의 동시에 내셔서 하나는 소설책, 하나는 오디오 관련 그 칼럼 책인데 하여튼 그 2개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기회를 이제서야 좀 마련하는 것 같고 책은 이미 잘 팔리고 있죠, 2권 다. 그냥 뭐 쏘쏘. 근데 다행히 이제 제 소설 재즈 누아르 인 도쿄. 그렇죠. 그 소설은 이제 사실 요새 소설 시장이 이제 아주 뭐 엉망이니까. 쉽지 않죠. 이 종이책으로 만드는 소설. 그래서 그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그 문학 나눔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안 팔린 책들 문학 중에 소설 뭐 그다음에 수필 뭐 시 그런 쪽들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1년 동안 출판된 책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이제 일부 추려가지고 좀 추천할 만한 것들을 아마 거기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서관으로 이제 전국에 그렇죠, 그런 하는 것 같아요. 원장 도서. 근데 제 책이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앞을 조금 읽어봤어요. 다는 못 읽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그래도 좀 괜찮은 책이다. 어떤 그런 입증이 된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좀 즐겁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책 그 JBL 스토리. 그건 꾸준히 나가고 있고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후속탄으로 이제 맥킨토시 스토리. 그거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얘기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석 때는 뭐 어디 안 가니까 제가 아마 교정 작업 보고 사진 선정하는 작업 때문에 아마 마무리 작업 들어가시는 바쁠 것 같아요. 이종학 선생님은 이 책 얘기만 해도 또 특히 뭐 오디오 얘기도 그렇지만 그 오디오나 이런 영화 관련된 책 얘기만 해도 한 편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작업 중이시다 또 그런 거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고 잠깐 그런 시간을 가져갔고 그 책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따로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 알려드렸듯이 모노쿠스틱의 슈퍼모니 그것도 뭐 요새 대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좀 전에 없던 어떤 스피커로서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해외를 기반으로 이미 시작을 한 그런 마케팅 활동 이런 것도 좀 눈에 띄어서 이종학 선생님을 모신 것도 뭐 이제 오디오 평론가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 모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국내 평론가 중에 해외를 제일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해외 분들한테 해외 제조사들한테 국내 평론가 누구를 아냐 물어보면 전부 잔일이밖에 몰라요. 이종학 선생님의 이제 영어문 이름인데 그래서 이 제품을 좀 국제 감각 뭐 이런 걸 갖고 계신 평론가로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가장 최적임자예요. 그래서 모셨고요. 근데 사실 요 브랜드 모노쿠스틱은 작년 말부터 좀 들어보셨죠? 제가 리뷰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요 슈퍼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그 엑스포나 출품하기 전에 최종 점검할 때 저쪽에 들어보셨구나. 그때 그 상투스 저쪽에 그 남쪽 도곡동에 그쪽 사무실에서 다양한 앰플을 갖고 이제 시연을 했을 때 제가 또 들어보고 이제 또 그때 마침 오디오의 고수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여러 의견을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튜닝 때 좀 참조를 해서 이번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좀 뭐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나 그런 제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주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르게
좀 저보다 들었던 시점보다 먼저 들으셨고 예. 여러 차수를 다양한 상황, 앰프 예. 시청실이 예. 다른 이런 환경에 들어보시는 입장이라서 예.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희 시청실도 와서 한번 또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오늘 예. 촬영 전에 좀 들어보시고 예. 그래서 하는 건데 일단 얘기를 시작을 뭐 K 스피커 이제 K 오디오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그렇죠. K 오디오 이게부터 좀 예, 해야죠. 위상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사실 이번에 이제 5월달에 미네쇼를 제가 아주 어렵게 갔는데 다녀오셨죠? 예, 네. 어렵게 갔는데 사실은 그 가서 코로나에 걸릴 경우에 이제 그 사실은 그 감금을 당하잖아요. 독일 현지에서 그게 제일 무서웠죠, 사실은. 못 온 분도 있다고. 예, 근데 비행기 이제 못 타서. 예. 다행히 그거는 좀 피해서 그냥 무사히 왔는데 그때 가서 놀란 게 뭐냐면 한 3년 만에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하이파이 스테이나 네. 또 그다음에 하이파이 로즈 그다음에 아스텔앤컨 그쵸. 그 외에도 이제 SOTM 뭐 오랜더 정말 많은 브랜드들 특히 어떤 브랜드는 아주 큰 그 부스도 만들어 가지고 시연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한 20년 전에 갔을 때하고 한국 그 K 오디오의 위상이란 많이 것은 뭐 다르죠.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바뀌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잘하는 분야에 그 어떤 그 어떤 그 몰입하는 몰두해 버리는 그 예를 들어 그 양궁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계 올림픽에서 아주 그 효자 종목이고 그것도 이제 그 누구죠? 그 처음에 그 저 여자 양궁을 처음 그 금메달을 따가지고 김순영? 김순영 씨인가요? 네. 예, 그 천재가 한 명 나오면서 그 더 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여튼. 이제 쭉 그 뿌려졌고 네. 그 다음에 그 동계올림픽에서는 역시 쇼트트랙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강세를 하듯이 네. 현재 전 세계 오디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가 스티머라든가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앰프라든가 스피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단계거든요. 진공관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기 이미 이제 인정을 받은 상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좋은 진공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차제에 또 세계 시장 공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혼 타입으로 해서 이제 C-웨이브가 지금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이 K 오디오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을 하고 이제 교류를 했고 어느 정도 제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이제 몬 어쿠스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말에 접했을 때는 이제 조그만 그 몬 미니도 들어보고 상당히 이제 재밌는 브랜드다 생각했는데 요새 이제 그 엑스포나 갔다 와서 미주 시장에서도 이제 수출길이 열리고 상당히 그 좀 뻗어나가는 브랜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도대체 어떤 브랜드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던 차에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시연을 하면서 이제 서준혁 씨를 만나보고 이제 자세한 그 제 정보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인상은 뭐냐면 어떤 뭐 하나의 그 문제점이나 뭐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은 끝을 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제주사로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학자, 수학 쪽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재능 있는 분이라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거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기질이나 그런 것이 또 이제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빠르게 이 K 오디오의 어떤 그 진영에 몬 어쿠스틱이 좀 앞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한국이 드디어 이제 좀 세계 시장에서 자 음악계, 스포츠계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이런 방산 쪽도 지금 세죠. 네, 그렇죠. 방산 세고 음악도 클래식계와 이 대중음악계가 거의 대등하게 그렇죠. 뻗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 이럴 때 좀 같이 가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수저를 얻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정도 등급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던 그렇죠. 한국제 오디오들 이런 것들이 한국엔 그럼 뭐가 있어 또 이제 한국이 또 뭐가 있냐면 보니까 오디오도 잘 만들어. 근데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오랜더 같은 이런 스트리밍 플레이어나 그쵸. 앰프까지는 있었어요. 올릭 같은 제공한 앰프도 있었고. 근데 아직은 스피커는 뚜렷하게 올라오는 어떤 그게 쭉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 만한 브랜드가 없었던 차에 그렇죠. 이런 모노코스 생겼다는 게 저도 그래서 그거를 되게 저 리뷰할 때도 굉장히 좋고 아주 선도를 할 수 있는 금메달리스트가 다음에 그 다음은 대를 이렇게 있게 만들듯이 그런 걸 만들어서 되게 좀 좋은 소식이었는데 독특하게도 기존 고전 방식하고 다르게 나무나 이런 그런 다른 재질이 아닌 알루미늄을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물량으로. 그런 게 굉장히 독특한데 그런 예가 없었죠 예전에. 사실 그게 이제 사실 모노쿠스틱이 주목을 받은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주로 이제 그 스피커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나라들 이제 예를 들어 폴란드나 러시아나 이제 그런 이제 오디오를 이제 막 그 하는 회사들은 보면 되게 징후건 앰프하고 이제 혼 타입 스피커에 주력을 합니다. 되게 그쪽 시장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 그런 컨셉이 많아요. 또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혼 타입이 되게 많고. 근데 이분은 이제 지금 이제 그 거의 하이엔드에서도 이제 최전선을 달리는 그 뭐 매지코라든가 YG라든가 뭐 스테나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피에가 그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컨셉에 그냥 도전장을 낸 거니까 요 점에 있어서는 이분의 어떤 그 도전 의식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그 결과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까 서준혁 대표가 뭐 수학자, 저 수학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 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제조자인 서준혁 대표를 이렇게 보면은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특히 뭐 재즈 연주자이기도 했었고. 엑스포나 가서 보니까 또 춤도 굉장히 잘 추더라고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분이고 사실 내가 스피커를 만들고 내가 그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 뛰어드는 거하고는 상당히 이게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잊지를 못하는 사실 기존에 스피커를 잘 만든 우리나라의 몇몇 브랜드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쭉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 이건 그 브랜드 그 스피커의 소리야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유지가 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런 거를 좀 희망을 볼 수 있는 이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스피커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수학 쪽에서 이제 어떤 그 자기 관련 일을 했고 거기서 또 이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디오 사고, 음반 사고, 악기 사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탕진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스피커 만들기 전에도 앰프도 좀 만들어 봤고, 앰프도 만들죠. 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오 제조는 이분한테는 이제 하나의 숙명인 것 같고, 그래서 스피커는 한 10몇 년 됐다고 그래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완제품으로 이제 모습을 본 게 최근 일인 거고. 그 전에 꾸준하게 이제 트라이하면서. 그쪽 오늘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확실히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좀 내공 있는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이 분의 그 음악이라든가 오디오에 대한 열정이 결국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음악성 있는 스피커들이 이제 좀 재미있고 또 하나는 사실 스피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사실 고도의 수학 연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크로스오버에서 이걸 좀 풀고 전체적인 설계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학적 능력이 또 여기서 발휘된 것이 아마 이분이 스피커를 할 때 아주 그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이나 시간 도메인하고 이 위상하고 이렇게 얽힌 최종적인 하여튼 위상을 만들어내는 계산으로 이론으로 이제 계산해서 이제 합산이 딱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작용을 또 했겠군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이제 감으로도 맞출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포커싱이나 이제 위상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장르의 커버 능력이 넓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설계자 자신은 이렇게 이 정도 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전혀 듣지 않는 음악도 이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기본기라는 문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좀 신뢰할 만하고. 그 요 대목에서 우리 잠깐 그러면 그 위상과 그 수학적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곡을 하나 잠깐 들어보고 그 얼마 전에 저희 이거 시청할 때도 그렇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는 그 가을이니까 비발디 그 제목도 어려운 화성과 창의에 대한 과감한 도전 거의 그 리용 번호 그게 532번이었나 하여튼 곡목은 여기 흘려드릴 테니까 꼭 잠깐 들어보고 그렇죠. 또 이거 이 스피커를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전에 것도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잠깐 보시고 또 얘기를 또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 이종학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뭐 리뷰를 하고 이런 거는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대담하면서 이렇게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건 처음 보는데 수기로 아직 이 아날로그 이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저도 이게 아닌 주로 이제 이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진데요. 아니 이게 또 이렇게 사실 제가 이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한테 또 어떤 주문들을 많이 하냐면 우리 옛날에 이제 LP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음악을 기억한다는 게 귀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LP를 만졌을 때 손의 감각, 자켓의 디자인, 또 냄새, 바로 그렇습니다. 또 이걸 꺼내서 집어서 이렇게 턴테이블 올렸을 때의 느낌, 뭐 CD도 마찬가지죠. 이 오감을 다 동원해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 필기를 하라는 게 뭐냐면 머리도 기억하지만 손이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방송하고 그럴 때는 이제 손으로도 많이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좀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귀찮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사실 방송을 해보면은 그렇게 준비를 안 해갔을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걸 길게 얘기할 건 자리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줄 거는 문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제가 볼 건 제가 손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래야 기억이 납니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 제품 음악 잠깐 들어봤는데 좀 부분마다 특색을 좀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제가 뭐 리뷰 때도 살펴봤지만 이종학 선생님이 본 이 제품 그리고 소리가 어떤지 또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 새 버전이라서 흔들리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진동을 잡아준다는 거고 사실 이런 이제 금속재 인클로저를 사용한다는 것은 스피커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공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동을 여기서 방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튼실한 이런 이제 그 받침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소리만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되게 빈곤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음이 빠지니까. 아주 저음이 빈약하게 들릴 수 빈약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스피커는 이제 또 안에 또 이제 그 8인치짜리 우퍼가 또 하나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앞에 부분하고 세미 아이소베릭이라고 해야 될까? 풀 아이소베릭은 아닌데 조금 다르죠. 이제 여긴 독자 설계예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 아이소베릭 자체 방식도 어려운데 이분은 그걸 갖다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자기만의 아이소베릭 방식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연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했고 사실 제가 엑스포나 가기 전에 이제 저는 사실 좀 말렸어요. 아이소베릭 방식을 버리고 차라리 심플하게 투에 가면 어떠냐. 근데 본인이 생각한 스피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내 이제 프로 해친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덕트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있죠. 그러니까 아이소베릭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덕트를 사용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소베릭은 되게 이제 밀폐형 방식이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밀폐형과 덕트와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좀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점은 설계상에서 아주 그 상당히 이제 새로운 컨셉이고 왜냐하면 대개 이런 그 금속재 인클로저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밀폐형이란 말이에요. 밀폐형이거나 아니면은 얇게 슬롯을 내죠. 그 터뷸런스를 없애려고 세로로 이렇게 길게 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좁은 틈으로 내거나 슬롯을 위아래 하든가 아니면 아예 다운파링을 하거나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다가 당당히 덕트를 내서 개방감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비좁은 용적에서 나올 수 있는 저에게 펀치력을 갖다가 확보했다는 거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갔다.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인클로저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다행히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 그런 이제 좋은 밴더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납품업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쪽 남쪽 지역 가면은 자동차도 만드는 데도 있고 또 배 만드는 데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쪽 방상도 있고 그 사실 그 핸드폰에서부터 이런 그 배까지 탱크까지 다 만드는 나라는 아마 미국 빼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우리나라의 놀라움이라고. 그렇죠. 공산품을 그 소재별로 종류별로 다 만드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있지만 그런 기술 집적까지 된 걸까지 품질까지 평가하면 사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좀 이미 미군 제조를 많이 안 하고 다시 이제 재이턴하는 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고 그만큼 인프라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공급망을 구성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산업적인 역량을 한번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을 흠모하는 나라들도 여러 있고 그래서 지금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무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이 상당히 또 커질 것 같고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금속 가공
금속재 인클로저 스피커도 거기서 산물이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K-오디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바꿔 말하면 이거를 국내의 그런 소재와 어떤 이 안에 작은 부품부터 이 전체 인클로저와 이런 스탠드까지 만드는 소재를 자국에서 이렇게 공급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없으면 그건 이걸 밖에서 만들었어야 되고 그렇죠. 유닛은 뭐 외제지만 그 소위 수입 오디오가 되면 이 제품의 가격은 사실은 얼마가 됐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완벽하게 만들어내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특히 지금 이 제품이 국내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되니까 우리나라 애호가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우선 이 제품 이제 스펙들이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이제 여기 보니까 트위터 여기 트위터 있죠. 이건 이제 시어스에서 나온 이제 엑소틱 T35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있고 그 미드 베이스죠. 미드 베이스는 스카닝의 6A77. 이게 한 8인치 정도 되나요? 8인치 정도. 8인치죠.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에톤에 이제 8인치짜리 하나가 헥사콘이 하나 들어 있고. 근데 심포니 2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스카닝에서 잘 울리면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이게 잘못 울리면은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참 힘든 그런 드라이버인데 잘하실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려서. 근데 이제 스카닝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어떤 밀도감이나 응집력이나 특히 에너지 같은 부분은 이제 아주 탁월하는데 반대로 울리기가 쉽지가 않고 또 자칫 설계를 잘못하면 이제 타이밍 면에서 그 트위터랑 이렇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위상도 어긋나기도 하고 그쵸. 서로 밸런스 흔히 말해서 위상 이전에 밸런스가 안 맞는 서로 음색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부분은 잘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긴 또 원래 서준혁 씨가 이제 오랫동안 스카닝을 좋아해가지고 만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요. 아마 그 특성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감도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4옴에 86dB라고 하니까 사실 앰프 출력이 그래도 한 300W 이상은 되겠죠. 저 89dB를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기도 한데 측정하기가 아마 특히 어느 쪽에 사실은 고음하고 저음하고 능률이 많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이소바릭인 우퍼 쪽은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능률에 상관없이 저 원래 제 소리를 특히 저음 쪽에서 끌어내기는 정말 어려운 스피커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37Hz까지 저역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25kHz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즈 스피커로는 상당히 이제 광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요. 광대역이죠. 대개 이 정도 사이즈라면 40Hz 이하 내려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사이즈를 감안하면.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좀 대역도 넓고 그다음에 그 울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것이 또 금속 인클로저 썼기 때문에 또 여기에 수반되는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울림이 밖으로 전혀 안 나오니까 그쵸. 우리가 아는 나무 재질로 만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런 볼륨감 같은 건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자체적으로 안에 소리를 만들어서 밖으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 금속재 인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대역에서 이제 링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울잖아요. 이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내부에다가 이제 사실은 그 진동을 억제하는 공진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걸 좀 잘 처리했다고 그래요. 가죽을 다 붙였더라고요. 가죽 붙이고 나서 이제 거기 충진제 같은 것도 집어넣고 멜라닌 폼 같은 걸 또 넣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요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흡음재를 튜닝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리스닝 세션을 무지하게 했다고 봐야겠죠. 이 스피커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참 뭐지? 이거를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만들어 놓고 이거 빨리 내보내야지. 이 정도면 됐어. 하고서 내보내도 출시를 하고 나서도 손댈 게 굉장히 계속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계속 뭐 크로스 버전 바꾸고 심지어 이 베어링 이것도 원래 버전은 없었는데 집어넣었다가 출시할 때는 다시 또 뺐다가 다시 추가를 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제작자 이 서준혁 대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스피커라는 게 어떤 그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말 품이 많이 들죠.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인데 거기다가 각종 연산에 뭐 그런 거 알고리즘 찾고 정말 거의 저보고 하라 그러면 도저히 못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여하튼 근데 이렇게 만든 스피커가 엑스포에 나가가지고 미국인들한테 그냥 일반 단순한 참가자들한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옆방에 있던 우리가 아는 평론가들이나 미국의 제조사 우리가 아는 그 여러분들이 보고서 다음 날 또 와서 뒷짐지고 아침부터 있고 오디오쇼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침 되면은 사람 오기 전에 어제 들었는데 그거 한번 궁금해서 가보는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좀 서로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아주 좀 양면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평론이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애호가들의 그 개방성 같은 거는 되게 높게 되어 있는데 또 시장 자체는 되게 폐쇄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가 하나 사면은 커뮤니티가 발달이 돼서 옆에 따라 사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히려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제품 자체가 좋으면은 어필은 되기 쉬워요. 어필은 되는데 기존에 이제 딜러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자기들 거래하던 데들이 많다 보고 또 미국 오디오가 강하다 보니까 외국 제품이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알려진 제품이 새로 진입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방적이면서 또 보수적이에요. 그건 제가 다녀보면서 이렇게 또 딜러들을 만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스피커는 AS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예를 들어 진공관 앰프를 본격적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50개 주에 AS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기 꽂는 제품들이 항상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안전인증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의 많은 회사들이 보면은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만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지방에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S망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유통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피커는 뭐 그렇게 큰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 미국 시장을 다 섞어낼 수는 없는 거고 주요 대도시에만 진입을 해도 그 시장은 충분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시장의 강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되게 평을 쓰고 블로거들도 영어로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런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 시로 가는 이유는 당장 미국 시장에서 승부를 낼 수는 없지만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아시아 지역이나 또 유럽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엔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영향력도 미국에서 성공하면 사실 미국에서도 좀 알려지면 다른 나라 진입하는 건 좀 쉬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특히 유럽이나 영국 시장하고 좀 저는 다르다고 평가하는 게 대부분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제품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좀 그런 편이잖아요. 이 서준혁 대표는 처음부터 이 재즈를 가지고 제품을 튜닝하고 재즈 소리가 잘 나게 만든 스피커를 만들다 보니 그게 또 미국 시장하고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하이엔드 오디오를 쓴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은 재즈를 많이 듣고 유럽은 이제 클래식을 많이 듣죠. 아시아도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 시장이 좀 많이 세고 유럽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그 오디오 평론하고 20년 전에 오디오 쇼하고 그럴 때는 만약에 그 행사장에서 재즈나 락을 틀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런 비싼 고급 시스템에 싼 음악 튼다고 이런 걸 트냐. 이제 지금은 이제 가요도 틀고 이제 우리도 많이 관대해졌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재즈의 그 어떤 장단점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재즈를 오래 들어봐야 돼요. 쉽지 않죠. 어려워. 그거를 이해하고서 미국인들이 듣는 재즈는 특히 저희가 듣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미국인들이 어필할 만큼 만약에 내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잘 들리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미국에 살다 와야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나는 그 목적을 설정을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오버랩이 잘 돼서 어필할 수 있었다는 뭐 좋은 포인트도 그게 분명히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시청하면서 다시 이제 재즈를 들어보니까
특히 사실 재즈 하면은 이제 혼 타입 스피커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중독된 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현대 드라이버나 기술이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극복을 했고 그 타격감이나 심벌제 또 베이스 드럼이나 더블 베이스 양관 같은 것도 충분하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과거 그 JBL 알텍 시절에 그 50년대 60년대 그런 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소리 성향도 현대 스피커들은 이제 커버하는 추세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사실은 들어가야 우리가 아는 원래 그 제품을 소위 제품의 어떤 수익성을 따지자면 그렇죠. 그 정도까지 타겟 그룹이 들어오는 게 그 소리까지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음원 고음질 녹음 흔히 말하는 그런 걸 잘 내는 스피커들은 사실은 조금 하면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판매량이 사실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 50년대, 60년대 재즈를 하나 한번 그렇죠. 오늘 들어보고 또 그다음에 얘기를 이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If you hear a song in blue, like a flower crying for the dew, that was my heart serenading you, my prelude to a kiss. If you hear a song that grows from my tender sentimental woes, that was my heart trying to compose a prelude to a kiss. Though it's just a simple melody, nothing fancy, nothing much, you could turn it to a symphony, a Schubert tune with a Gershwin touch. How my love song gently cries for the tenderness within your eyes. My love is a prelude that never dies, a prelude to a kiss. Though it's just a simple melody, nothing fancy, nothing much, you could turn it to a symphony, a Schubert tune with a Gershwin touch. How my love song gently cries for the tenderness within your eyes. My love is a prelude that never dies, a prelude to a kiss.
저는 이제 그 오디오를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엔트리 클래스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요새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많죠. 아니면 올인원이나 그런 게 있고 거기서 이제 분리형으로 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디오를 시작하면 이제 하이파이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이파이랑 이제 하이엔드를 어떻게 구분하냐? 저는 이제 차로 치면은 이제 하이파이는 이제 일반 세단, 이제 승차감도 있고 좀 편안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근데 그 이쪽 하이엔드는 이제 스포츠카의 세계다. 정말 그 스피드와 그 초경량화, 그 다음에 뭐 제로백 이런 이제 또 그 코너링 그런 거에서 아주 집중해서 이제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를 추구하는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녹음이 잘 된 거. 왜냐하면 페라리를 그 비포장 도로에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역시 트랙 같은 데서 아니면 잘 깔린 도로에서 달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래도 좀 그 음악의 그 다양성을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이엔드도.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스피커나 제품 리뷰해 보면은 90년대까지의 하이엔드들은 보면 너무 성격이 명확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이엔드 스피커로 이제 과거 모노랄 녹음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50년대 재즈를 듣는다 그러면 그 맛은 안 왔단 말이죠. 전혀.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스피커들이 보이고 있고 역시 이 스피커도 저는 그런 자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주 즐거워요. 이렇게 음악을 아는 사람이 소리의 극도 추구하면서 또 음악적인 재미도 같이 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야 이거 좀 스피커 바꿀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들으면서. 이미 뭐 한 2번 정도 이미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오디오라는 게 특정 목적을 위해서를 듣는 게 이제 하이엔드 고가 시스템을 사는 이유가 딱 그 순간만을 잠깐 진짜 아까 자동차로 말씀하셨듯이 코너링하는 그 몇 초 동안을 되는 그 타이어와 그 차 그 시속 뭐 한 300을 돌파했을 때 그래서 그걸 느끼려고 그거 되는 차는 요 전 세계 딱 2-3개다 그러려고 사는 거지만 그런 차를 샀는데 평지 주행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렇죠. 이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그게 예전의 하이엔드와 90년대 하이엔드와 지금의 하이엔드의 차이라고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디오계 전체가 좀 바뀌고 있고 사실 예전에는 하이엔드 스피커나 앰프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 관객들 중에서는 아 소리 좋은데 왠지 이상하다 그런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분들 보면 오디오는 좋은 건 못 쓰더라도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욕구 그런 이제 니드를 지금은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시대로 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 스피커도 역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시청회 때 그런 걸 좀 다뤄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2-3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한국에서 만든 스피커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한국에서 만든 스피커인데 2-3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쓸 그런 스피커들은 많아요. 이거 외에도. 근데 이 스피커가 그런 조건에 구매 대상에 올라가려면 지금 같은 그런 보편적인 것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 시청회 때 클래식부터 재즈, 팝, 락을 다 들어봤어요. 같이 들어봤어요. 한 10여 명이 같이 들어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 이게 고르 재생을 잘한다. 또 재즈는 좀 더 잘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런 게 제작자가 이런 걸 잘 심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90년대고 이제 한 30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점차 좀 재밌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하이엔드의 음악성이랄까 그런 다양함이 요즘 와서 더 그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오디오를 시작해서 하이엔드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좀 행운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훨씬 폭이 넓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슈퍼먼을 들으면서 여러 번 처음에 들었을 때, 두 번째 들었을 때, 세 번째 들었을 때 한 지금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촬영도 해가면서 들어보면서 하는 드는 생각은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이 스피커가 음악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듣는 즐거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듣는 어떤 곡을 들었는데 그렇죠. 이거 무슨 곡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듣기 좋네. 이런 느낌을 주는 스피커 앰프들이 있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면 이 스피커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잘 못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뭐 앰프하고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세팅을 딱 해서 저 제작자가 원하는 그 시점을 딱 그 타이밍이나 그 상황을 맞춰서 들었을 때는 모든 음악이 이거를 들으니까 그 음악이 난 좋아졌어. 그 그쵸. 음악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꼈어. 이런 스피커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소시적에 이렇게 스피커들 바꿈질할 때는 예를 들어 로저스는 하베스 드렸다. 그러면은 그때 클래식만 안 들었거든요. 근데 클래식 듣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거 클래식 좋은데 그럼 현을 좀 사볼까? 이게 관심을 갖고 듣게 돼요. 그러다 또 JBL이나 뭐 보스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락 재즈를 많이 사게 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스피커들은 각 장르를 상당히 넓게 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기에 뭐 사고 이 시기에 뭐 사고 하는 시대는 아닌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워낙 이제 또 그 올인원이나 또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그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거의 뭐 공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 같은데 음악을 진지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중요한 음반들은 그래도 LP나 CD로 구매해서 그 어떤 그 오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음악을 갖다 체험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편의성을 추구하는 거라면 어떤 생활 가전이지만은 이거는 음악을 듣고 우리의 취미의 어떤 극대화된 형태잖아요. 이건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그 많은 돈을 쓰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런 소스 쪽에서도 좀 그런 자기 투자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노쿠스틱이 매달 조금씩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저 제품을 보고 소식을 접한 건 4월 말에 이제 엑스포를 나간다는 얘기를 접해 들었고 5월 초에 그 제품이 들어오자마자 그 대표가 누군지도 얼굴 좀 봐야 되겠고 그 스피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5월 초에 이제 들어본 게 처음이었는데 6월, 7월, 8월 이제 9월까지 왔는데 매달 소리에 대한 그러니까 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처음부터 엑스포나라는 저 시카고까지 날아간 이유는 미국 시장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제작했고 미국 사람들을 이 음악이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있는 그 원래 음악을 좋아하고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나는 어필할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는 저희가 옆에서 보는 것만큼 미국 유튜브에 나온 것도 저 슈퍼먼 미니지만 뷰가 한 200만 회를 넘었다고 해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뭐 소위 그 제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졌고 소리를 듣고 판단해서 이 스피커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만 바로 알 수 있게만 하면 그 정도 품질만 갖추면 되는 시장인데 그런 시점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제품은 이전에 어느 때 만든 한국 스피커보다도 좀 더 많은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차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K 오디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소개되고 이제 주목을 받는 환경에서 이렇게 신세대 새로운 그 제너레이션에서 만들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해성과 같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도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과감하게 빠르게 또 미국 시장으로 이제 진출해서 어떤 길을 닦아나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다고 봐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하여튼 또 아시아 많이 뻗어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 곳에서 실제로 이거 우리 집에 이거 샀다 슈퍼먼 샀다 하는 그런 유저들의 어떤 SNS나 뭐 본인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길 좀 기대하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곧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내공이 있는 제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혼자 듣기도 아깝고 또 모처럼 이종학 선생님도 한번 같이 자리를 같이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또 같이 얘기를 좀 음악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이제 오승용 씨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좀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워낙에 오디오를 오래 들어온 분들은 옆에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어도 서로 맛이 다르듯이.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끼리 또 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이죠. 아주 좀 편하게 또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대화의 폭이라는 게 있는데 이종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게 그거 있잖아 이런 얘기들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얘기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종종 이런 자리를 좀 뭐든 뭐 음악 얘기든 오디오 얘기든 신제품이든 한번 좀 자주 좀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책 나오면은 책 얘기도 하고 책 나올 때 꼭 한번 그때 출연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샘튜브 슈퍼먼 얘기를 이종학 선생님 모시고 같이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종학 선생님은 또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